안녕하세요. EBS 연계 모든 작품 총정리의 국어원사 한윤성 선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작품은 원생 몽유록이라는 작품인데요. 원생이라는 사람이 몽유, 꿈속에서 논일다 라는 그런 제목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꿈속에서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제 먼저 살펴볼게요. 모순된 정치 권력의 비판, 인간 사이 부조리에 대한 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꿈속에서 단종과 사육신을 만났어요. 그리고 가장 주된 소재는 세조의 왕위 찬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육신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로 세조가 단종의 삼촌인 세조가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았거든요. 거기에 반발을 해서 자신들이 섬겼던 임금, 곧 단종이 왕위에 다시 복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꿈꾸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런 인물들이죠. 그럼 아무래도 단종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 세조에 대한 약간이 아니겠죠, 사실은. 지금 불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는 또 인간 사이 부조리에 대한 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거리 간단하게 볼게요. 원자어라는 사람, 곧 원생이라고 되어 있죠. 원자어라는 사람은 가을밤에 독서를 하다가 잠이 들고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이 꿈을 꾸게 되는 거, 몽유록 또는 몽자료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 꿈을 꾸게 되는 게 바로 뭐야? 이런 걸 입몽 과정이라고 해요. 꿈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 하죠. 꿈속에서 어떤 강변에 휘파를 불면서 시의 한 소를 읊고 있다가 한 선배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 선배를 따라 가보니까 왕자의 의건을 한 사람이 앉아있고, 대부에 의건한 5사람이 왕자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 의건한 5사람이 나오고요. 조금 있다가 호련 한 남자도 또 뛰어들어와요. 이 사람, 5사람과 플러스 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사육신이 되겠죠. 그리고 5사람 돌아보면 칼을 뽑아 욕하면서 막 비가를 부르며 건물을 추는 순간 잠에서 깨니, 이 잠에서 깨는 부분이 바로 뭐가 돼? 그렇죠? 강몽 과정이에요. 몽자료 소설과 몽유록 소설의 공통점은 입몽 과정과 강몽 과정을 겪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꿈속에서의 경험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EBS가 주목한 출제 포인트 한번 볼게요. 작품의 구성, 바로 현실과 꿈, 그리고 현실에서 꿈으로 가는 과정이 입몽 과정, 꿈에서 현실로 오는 게 바로 강몽 과정이다. 그리고 꿈속의 내용은 단종과 사육신을 만나서 이야기, 그리고 시를 나누고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등장인물들 간단하게 볼게요. 원자어라는 사람, 곧 원생이 있고요. 임금은 당연히 단종이 될 겁니다. 그리고 5선비가 박팽년, 성산문, 하위지, 이계, 유성원, 이렇게 5명의 사육신이고, 한 명 더 있죠. 이 기한 사내가 바로 썩은 선비를 칭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유일한 무인인 유흥부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매월거사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몽유의 형식이 지닌 의미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몽유록과 몽자료 소설의 차이점도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현실과 꿈의 관계가 꿈과 현실을 별개의 세계로 인식했고요. 몽자료는 현실을 꿈과 같이 무상한 것으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제는 아무래도 인생무상이 몽자료 소설의 주제가 될 거예요. 대표적인 원생 몽유록, 구운몽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공통점은 꿈속에서 겪은 일을 중심 소재로 삼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입몽과 강몽 과정을 구조를 취한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 몽유록과 몽자료에서의 가장 차이는, 몽유록과 몽유는 이 인물이, A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기서 원자어라는 인물이 있죠. 원자어가 꿈속에서 갈 때 똑같은 그런 인물로서 꿈에 갑니다. 예를 들어 한윤성이라는 이 사람이 꿈속에서 그냥 내가 내 삶을 사는 거야. 이게 바로 몽유록이고요. 몽자료 소설은 구운몽과 같이 구운몽의 외화의 인물이, 현실의 인물이 성진이라는 인물이었죠. 그 성진이 어디로 가죠? 그렇죠. 꿈속으로 가서 누구로 살아요? 양소유라는 인물로 살잖아요. 성진이 양소유는 다른 인생을 사는 게 대부분의 몽자료 소설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요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원자어가 자신이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해서요, 이제 김시득, 곧 매월거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작가의식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저 옛날로부터 임금이 어둡고 신하가 혼자네, 마침내 나라를 엎은 자가 많았다. 이제 그 임금을 보건대 반드시 현명한 왕이며, 그 6신하도 또한 충의의 선비인데 어찌 이런 신하와 이런 임금으로서 패망의 화를 입음이 이렇게 참혹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 임금이 누구야? 단종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6신하들도 또 다 누구야? 6명의 신하, 사육신이죠? 이 사람들이 다 충의의 선비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참혹할 수 있겠는가? 뭐가 드러납니까? 왕과 5신하의 죽음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세가 이렇게 만들 것일까? 그렇다면 이는 불가분 시세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며 또한 이를 하늘이 돌리지 않을 수 없겠다. 모든 건 하늘에 돌렸다. 운명론적 세계관도 살짝 나타나네요. 이걸 하늘에 돌린다면 저 착한 이에게 복을 주며 악한 놈에 재앙을 주는 게 하늘의 공도가 아니겠는가? 만일 이를 하늘에 돌리지 못한다면 곧 어둡고도 막연해 이치를 상태에 알 수 없이 유유한 이 누리는 세상이죠. 한가지 다의 회포만 돋을 뿐이로구나. 결국 인간사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왜? 굉장히 현명한 왕이고 그리고 충의 선배가 화를 입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런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도 살포시 드러나고 있네요. 문제 풀어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 얘기했습니다. 꿈과 현실의 이중적 세계. 아무래도 몽유록 또는 몽자료. 몽과 관련 제목에 몽이라는 말이 드러나면 바로 꿈과 현실의 이중적 세계가 드러납니다. 답은 1번이죠.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다. 여러분 역전적 구성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역순행적 구성, 가로 열고, 과거 회상. 다시 역순행적 구성, 그리고 가로 열고, 과거 회상이라고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전소설에서는요, 절대로 역전적 구성 나타나지 않아요. 고전소설은 다들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성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요. 기이한 사내가 나오긴 했지만 그걸 가지고 극적 긴장감이 해소됐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서술 시점의 변화라는 것도 고전소설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술 시점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는요, 액자식 구성의 경우에, 특히 현대소설에는 액자식 구성의 경우에 나타나고 대부분의 소설에는 서술 시점의 변화 거의 없습니다. 서술자의 교체 거의 없습니다. 알겠지? 비현실적 공간에서 인물 사이의 근본적 갈등이 해소된다. 비현실적 공간에 있지만 인물 사이의 근본적 갈등이 해소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윗글의 인물에 대한 예로 적절한 건 얘기했습니다. 왕은 세인계명의 자리를 빼앗긴 뒤 복수를 다짐하진 않아요. 첫째 자리에 앉은 사람 임금을 모셨던 걸 절대 후회하지 않네요. 자오라는 사람 언제 오죠? 맞지? 주요 인물이죠. 임금과 5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그렇지. 정답은 3번이네요. 어떤 기이한 사내 유흥보가 나왔어요. 새 임금을 모시는 신하를 썩은 선비. 요거 4번 헛갈릴 수 있어요. 썩은 선비라고 지칭하긴 했지만 새 임금을 모시는 신하가 아니죠. 여기에 5 신하들도 뭐예요? 의리를 지키는 그런 신하들이지 새 임금을 모시진 않았습니다. 변절한 그런 인물들은 아니에요. 마지막 매월거사 왕위를 빼앗긴 임금과 신하를 비판하지 않고 몹시 안타까워 보이는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원생 몽유록이라는 작품은요, 아무래도 몽유록계 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출제 가능성도 좀 꽤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지금 짧게 우리가 EBS 작품을 압축적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특히나 전체 줄거리는 반드시 보시길 바랍니다. 왜? EBS 수록 부분 외 부분에서도 출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날씨가 몹시 덥고요. 계속 비가 주룩주룩 내려요. 몹시 힘들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능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언제까지나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국어강사 함윤성이었습니다. 화이팅!